정도 감독단행과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11월 17일 토요일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매지컬 초이스는 총기가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대응사고 출만합니다. 이번 위니 어벌리언은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총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누구 1번 9번 2번 1번 8번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스포츠 월드배 경주 11경주입니다. 이번 다이아 탁트는 능력마죠. 15번 강원 챔프 순간방어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검증해 봤어요. 1번 놓고 10번 드려 10번 나 가온 챔프가 스포츠 월드배 가져갑니다. 즐거운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예. 멀리 계다가 말았지? 대상경주 있어요. 예. 부산에서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안말 대표주자 실버울프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단거리 경주라는 특징이 있어서 부산 마피들이 돌아온 평행선이나 이런 마피들이 출전을 해서 실버울프가 뭐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차피 뭐 칼을 뽑아 들었으니 벌써 실버울프 6살이에요. 예.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세에 접어들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대상경주로 출전한 게 아닌가. 뭐 지금 나가면은 그랑프리는 뭐 나오려면 나오겠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잠시 후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은 개죽을 쓰고 일요일 날은 그냥 나쁘지 않은 내 입으로 내가 자랑하는 거 난 참 이걸 잘 못해 보면 내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상경주도 부산 대상경주였죠. 서울의 별과 스카이베이 잡아내면서 17배짜리 맛있게 먹었고 일요일날은 괜찮았어요.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토요일날 개죽을 써갖고 제가 기분이 많이 다운됐던 것 같아요. 잘해야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았죠.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문자 주지 마시고 입금하세요. 입금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칭찬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글도 안 좋아하지만 우리는 현찰 좋아해요. 현찰 많이들 입금해 주시면 제 계좌번호는 뭐 에이스 경마에 나와 있고 또 코리아 레이스나 건빛에 무통장 문자 신청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꽂아 주시면 제가 알차고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청을 서둘러 해달라고 말씀을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1경주 다 코앞에 와서 한 5분 전, 4분 전에 입금해놓고 문자 왜 안 보내주냐고 사람을 들들 볶으시는 분들이 자주 계시는데 그게 힘드나? 야,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돼. 나 방송 끝나고 가면 새벽 1~2시에도 막 입금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고마우신 분들인데 미리미리 해요. 문자 하나 보내놓으면 되는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무통장 문자나 뭐 신청하신 분들은 계좌번호 안 나가요. 방송에서는 코리아에이스나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경마 책자도 나와 있고요. 참고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편성은 글쎄요. 다음 주가 월말 경마다 보니까 웬만한 경주도 대가리가 서 있어요. 그런 경주도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 녹록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쉽더라고요. 근데 내가 꼭 이렇게 쉽다고 얘기를 하면 꼭 이상한 사단이 생겨서 좀 말을 좀 조심하려고요. 하여간 좀 자신 있어 이번 주에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좀 자신감을 이렇게 한 푼 꺾고 제가 제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신중하게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동의 바다라고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방송을 보고 그 밴드의 리더죠. 밴드의 리더분인 감독의 바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딸내미가 그렇게 아픈데 우리 밴드에서 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얼굴도 못 뵙고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그분이 경마를 하시는 밴드니까 그 밴드가 경마 밴드예요. 감독님이다 밴드가. 그러니까 뭐 내가 예상 가니까 내 방송을 몇 번 봤겠지 그분도. 한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매번 그렇게 뭐 울고 자빠졌으니까는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꽤 됐죠. 근데 저번 주에 제가 그 모임, 정식 모임에 가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김병이잖아요, 저한테는. 저희 아이가 희귀병이다 보니까 김병이 효자 없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겠어. 생각을 해봐.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애가 허구한 날 응급실에 실려가고 자빠진 표현하면 안 되구나. 아파갖고 그러고 있는데 나도 감당이 안 돼, 사실 어떤 때는. 저도 뭐 내가 낳고 싶어 났습니까? 또 우리 딸내미가 또 그 병을 갖고 싶어서 뭐 일부러 그 병을 갖고 나 태어났겠습니까? 뭐 종교가 있었지만 기독교였지만 뭐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감당 못하는데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뭐 돈도 빌려보고 갚기도 해보고 결국은 안 좋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답습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참 돈을 빌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재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빌리려고 애를 써도 힘들 때가 있는데 정말 저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 딸을 위해서, 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나한테 행운? 네, 행운도 있구나. 그래서 세상을 좀 달리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의 바다 밴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내면서, 기운 내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제가 기회가 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마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한테는 정당한 대가를 주시고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문자를 단 한 번도 신청 안 하시고 제 방송에 빨대 꽂고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만큼 얻어 가셨다고 저는 봅니다. 제 그동안 5년, 6년 동안 UCC 방송을 찍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내 방송을 보면서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도 지금 분명히 날 꼬라보고 있을 거야. 그런 분들한테는 나는 충분히 베풀었습니다. 충분히 베풀었으니까 그분들도 저한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보고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 다른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사설이 길었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력원의 승부처는요, 4, 7, 11, 12, 4, 7, 11, 12, 11경주가 한대력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역마는 1경주와 4경주 역시나 승부경주 승부를 하겠고요. 방송에서 티가 안 나지만 저는 지금 입술이 이쪽이 다 찢어졌어요. 이쪽도 찢어지고 입병이 너무 심하게 나서 온몸에 염증이 있나 봐. 말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진통제를 좀 먹고 왔더니 이 안에 마취라는 걸 먹었더니 발음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워낙에 안 좋은데 더 안 좋아.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방송을 찍고 있다는 거. 그래도 저는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 나가서 제 할 일은 다 했고요. 공부도 제 나름대로 분석과 공부도 다 마쳤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해서 뭐 농땡이 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온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 이제 이것들은 멘트를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 자, 한대건 새우권 빠져가면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한대건의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만나본 기수는 이혁 기수예요. 뭐 자주 등장하는 기수니까 사설은 좀 접어두도록 하겠고요. 수요일이었나? 수요일날 조교로 불참을 했어요. 이혁 기수가. 그래서 오늘 만났을 때
난 기승 정지인 줄 알고, 뭐, 저기 안 하대? 뭐, 저 기승 정지인가? 했더니, 몸살이 너무 심해서 못 나왔다고 해요. 지금 대상포진이나 질병도 있었고, 수혈로 못 나왔을 때는 몸살까지 있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하루 좀 쉬었더니 괜찮아졌나 봐요. 다행입니다. 몸이 재상이니까 몸뚱아리 관리 잘하라고 그런 말도 해줬고요. 워낙에 성실하고 또 뭐 13조 이경주 교사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대꾸도 참 잘해주고 말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혁 기수한테 들은 얘기의 한 50%도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마피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를 길게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좀 많이 배울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혁 기수와 얘기를 나눠봤던 마피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나본 마피아는 이경주에 출전을 해요. 8번마 무도입니다. 이게 참 골 때린 말이에요. 데뷔전을 치러놓은 마피아인데 난 이게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행 검사를 받을 때 9월 21일 날 이제 2착을 하는데 기록은 1분 3초 8이에요. 당연히 뭐 합격되는 기록이죠. 1분 6초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근데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발주하면서 이 고개를 들고 안쪽으로 심하게 치우쳤고요. 코너 쪽에서는 뭐 채찍 두세 번 내지만 계속 기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죠. 뭐 이게 아마 발주 때문에 주행 불량을 준 건가? 뭐 잘 이해는 뭐 안 돼요, 솔직히. 뭔가 있었겠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심하진 않는데 어쨌든 주행 불량으로 기록은 통과했지만 불합격을 줬고요. 그 다음 9월 28일 경주였었죠. 역시나 뭐 발주가 불안해요. 점프하듯이 나와갖고 얘가 또 불안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잡고 가죠. 마피아 지랄하니까. 그래서 아예 제어를 하고 바닥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타기만 했고 1분 5초대에 합격을 해서 채찍을 한번 대보니까 상당히 채찍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기록은 1분 5초니까 뭐 별거 없나 보다. 또 주행도 매끄럽지 않으니까 이거는 한참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이혁 기사한테 물어볼 때도 무도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제 느낌을 말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무도라는 마필이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다듬어져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혁 기수도 조교를 임하면서 이 8번 무도가 그 변하는 속도를 보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만족스러웠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8번 무도가 이번 경주에 뭐 굉장한 선전을 할 것이다 라고 뭐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뭐 팔리지도 않는 마필이고 뭐 인기를 많이 끌는 마필이 아니니까 신마 경주로 펼쳐지는 이 경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뭐 실전 치러보고 팔리는 두 마리 마필을 제외하고는 다들 도찐 개찐이에요. 8번 무도가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주행 불량기가 심해서 크게 관심은 안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주행 검사도 받고 조교해봤던 이혁 기수의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요거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이경주의 8번 무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은 오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6번만 풀로 파이어. 발음 좋지 않습니까? 풀로 파이어. 파란불이야? 그럼 빨간불은 레드파이어인가? 어쨌든 개그하는 거야, 개그. 나 기분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웃겨보려고 애쓰는 거야. 그냥 좀 이렇게 웃어주면 안 되나? 그렇게 피식피식 하지 말고. 이 마피는 참 이해가 안 되죠. 8월 19일 날 걸음도 나쁘지 않았고 9월 16일 날 도끼 블레이드가 물론 이제 경합성으로 붙어가면서 뭐 블루파이어를 6마신을 이겼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끼 블레이드가 압박을 하는 와중에도 뒷심이 안 죽고 뭐 목차가 나긴 했지만 끝끝내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걸음이 아주 좋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10월 27일 날 그 덕분에 상당한 인기를 끕니다. 뭐 그냥 뭐 워낙에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 뭐 늑발을 한다든가 뭐 전력의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선행을 못 가더라고. 쭉 빼서 가는 선행이 아니라 그냥 선행은 가긴 갔는데 코너 돌아서 결선 전방에서는 걸음이 많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무뎌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어느 부분이 문제였을까라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됐던 경기 흐름이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필들이 손쉽게 넘어가니까 뭐 의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사실 못 믿죠. 이렇게 도끼블레이드가 떴을 때도 끝걸음이 약간 무뎌졌었는데 지난번 그때는 걸음이 또 무뎌졌기 때문에 사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혁기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그러니까 이마필이 지난번에 이혁기수가 안 탔을 때 유수환기수 탔을 때 그래도 도끼블레이드하고 그 정도 떴으면 도끼블레이드는 대상경주 이사마 대상경주에서 준우승을 했죠. 그래서 잘 뛴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자기도 그 동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대요. 블루파이어가 이 정도로 못 뛸 마필은 아닌데 뭔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나? 그러면서 조교를 했대요. 그래서 조교를 해보면 그 전에 2차를 할 때의 그 느낌과는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차이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 정도로 안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필이 뭐 뚜렷하게 좋은 마필이다라는 걸 확신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2번의 경주가 모습이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 경주에 출전한 다른 여타의 마필들이 전혀 강자가 없습니다. 뭐 편성을 너무나도 잘 골랐다고 보여지고 편성은 잘 고른 만큼 상금도 2천만 원을 주는데 욕심 안 낼 리가 없겠죠. 뭐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 1위마로 등극을 할 것 같은데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일치월장하니까 얘는 왔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단 이혁기쇼는 나름대로는 뭐 기대치에 부응하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했어요. 이혁기쇼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반신반인데 편성으로 보면은 6번 블루파이어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주 좋다라는 평가보다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뭐 조교를 해봤던 기수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또 타봤던 경험도 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심스럽게 블루파이어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8경주에 출전 세 번째가 나온 마필입니다. 8경주에 출전하는 8번 레이먼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약을 바로 먹었을 때는 덜 하더니 계속 말을 하면 더 아프구나 이게. 이게 뭐 진통가 아닌가 본데? 어쨌든 입 아프다. 8번 레이먼드. 지난번에 대상경주 나왔죠. 이세마 대상경주. 대관마의 도끼블레이드. 그 전에 또 특별경주였죠. 9월 30일 날 특별경주에서 물론 당일날 뭐 대관마가 1착을 했지만 강착을 당하면서 어부지리격 우승을 차지하고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예. 뭐 그다음에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10월 27일 날 경주에서는 그 끝걸음 살리지는 못했어요. 뭐 경주도 많이 꼬인 것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막판 한 발을 보여줬었고요. 이 정도 사이즈로 뛰어주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8마리 출전한 8경주에서 쌍대가리 못 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 편성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인 가락고도 좀 앞서 있다고 보고요. 뛰어온 걸음도 인정이 되는 마필. 이혁기수의 평가는 그래요. 좀 마필이 좀 잘 못 붙고 둔한 모습은 있지만 끝걸음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제가 뭐 두 번째 만난 마필도 블루파이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도 너무나도 편성이 허접해요. 되는 마필이 별로 없어요. 8번을 제외하고서는 의외로 후차권에 혼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8번 레이먼드는 배당판에서 인기 1위고 이거 한번 프로티어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지우십시오. 8번 레이먼드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강력한 충격가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혁기수와 직접 만나봤던 마필 3마리 말씀드렸어요. 2경주에 출전한 8번 무도, 5경주에 출전한 6번 블루파이어, 그리고 8경주에 출전한 8번 레이먼드까지 3마리 마필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뭐 3마필 다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체크해 오셨다가 현장에서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현장 예상? 아닌데? 본 예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12마리 앞이고요. 좀 너무 아프다. 오늘 조금 발을 좀 줄여가면서 엑기스만
짜고 짜서 엑기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똥말 경주예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보여준 것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없죠. 예, 모든 거 가도 이 마피들은 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한 커플 벗고 두 커플 벗으면 예, 혹시라도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미래가 있는 마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중에 돋보이는 마피는 7번마 글로벌 천하예요.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쟁력이 있다. 예, 이 평가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꾸역꾸역 뛰죠. 예, 자신의 포지션을 잡아가면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으론 기수가 굉장히 영악한 게 편성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만만하면 아예 선행을 가버리든가 아예 앞줄에 갖다 붙여놓고 경주할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천하가 뭐 당연히 한자가도 많은 인기를 끌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요. 1번만 달려라 광산이 선행을 가고 실제 글로벌 천하가 그 뒷선을 바로 포진할 여지가 높아서 어차피 지구력이 없는 선두권이거든요. 그렇다면 7번이 가장 경주의 조건이나 상대적인 편성 여러 가지 삼박자를 갖추고 있어서 그래도 7번이 입상권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보고요. 1번은 달려라 광산은 아무것도 없죠. 선행을 가서 지난번에 한번 이변을 한번 꿈꿔봤는데 역시나 거리에 무뎌지면서 덜배가 잡혔고요.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1300m를 한번 노려봤었고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줄였다는 부분. 그리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1번 게이트에서 달려라 광산이 선행만 성공을 시킨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성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에 늦게 올라오는 마필들에다가 지구력도 없고 뭐 근성도 없고 투리도 없기 때문에 달려라 광산이 그냥 땡땡 굳어서 입상권이나 우승권을 차지해도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의 문제는 선행을 낚아낼 수는 없죠. 김태훈 기수가 선행마 말머리가 좋은 기수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선행력 있는 마필들을 경합을 해서 풀어주는 경우를 저는 은근히 자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라 광산이 이번 경주에 아주 개판을 칠 수 있는 것 하나는 선행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박으름 빠따님께서 악착같이 밀어도 선행을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눈 씻고 찾아봐도 선행 못 갈 줄 알았던 마필이 갑작스럽게 괴력을 발휘하면 선행을 가버리면 일본만 달려라 광산은 정말 그 안에서 깨고락질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김태훈 기수 되게 좋아하는데 김태훈 기수는 선행마보다는 좀 이렇게 따라가는 마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안 될 건 없습니다. 뭐 달려라 광산이 선행만 놔준다면 뒷말들이 워낙 늦게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어낼 것 같고 3번 동작은 박재호 쪽에서는 자꾸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좋은 말은 이렇게 안 뛰죠. 예. 이건 좋은 말 되기 전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마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걸음이 안 나오고 있고요. 한센자 마치고 이렇게 둔한 마필도 참 드문데 한번 선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비카브 레이싱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장기 휴양을 하죠. 10월 8월 달, 그러니까 4월 달에 뛰고 10월 달에 재검이니까 한 6월 개월 가까이를 장기 휴양을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뭐 8월 달에 3일 동안 열사병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뭐 어디 다리 쪽에 문제 있다든가 뭐 발굽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주행금 사고 때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걸음이 살아났었죠. 그래서 오히려 좋아졌나 하고 제가 동진이한테 이동진 기수한테 그날 한번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뭐 나아진 건 분명히 맞다. 이동진 기수가 제가 이번 주에는 이동진 기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아진 건 분명히 맞는데 오랜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경주 감각이 어떨지는 모르겠다. 한두 번 뛰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두 번째죠. 지난번 공백기 이후에 나와서 한 번을 뛰었고 그때 걸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선두권 가담도 시키고 그걸음 나쁘지 않았었는데 워낙에 뭐 마필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못 받은 마필이니까 공백기도 있었고 이번에는 부담 중량은 조금 올라가긴 했어도 상대는 지난번과 똑같고요. 편성도 잘 골랐기 때문에 아마 최강의 승부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비카브레이싱이 살려놔야 됩니다. 6구간 남쪽 나라는 꾸역꾸역 뛰어요. 항상 그 걸음이 자세가 아닌가. 정말 편성 약체에서 선입권 가담을 하고도 깨졌던 마피이기 때문에 아무리 2,000호 기수라 하더라도 좀 찝찝하고요. 시모 속보왕이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마필은 정말 계륵 같은 마필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경마 1경주는요.
뭐 여러 마리를 구매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7번을 놓고 1번, 5번이 어느 쪽으로 배당이 뚫리냐가 배당판의 흐름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7번, 1번 쪽이 아무래도 유력하겠죠. 근데 한대건이가 이번 경고 좀 더 주목하는 마필은 5번마 뷰캬 브레이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7번 놓고 1번, 5번, 6번 말씀드리는데 현장에서 컨디션 좋은 놈으로 한방 주력하는 바꿔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만 이경주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 있죠. 8번 무도. 이걸 놓고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일단은 실전을 띄워본 마필은 7번 킹 오브 선데이와 12번 풀문 스카이입니다. 뭐 두 마필 다 뭐 큰 특징을 보였다고는 볼 수 없죠. 7번 킹 오브 선데이도 이미 뭐 마신타가 7마신 이상 났던 경주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과 그냥 뭐 올라오는 걸음 정도? 근데 뭐 실전을 경험했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 파는 거고 팔리는 거고요. 풀문 스카이도 마찬가지예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결국 끝권에서 졌거든요. 근데 탄력적이지 않았었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상대마디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인데다가 또 주행검사에서 아주 뚜렷하게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데 이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번, 9번, 12번이 상당한 인기를 모을 수 있는데 이것도 깨질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프리마 니케는 선두권 전개에는 부담은 없는데 약간 좀 무뎌지는 느낌? 그래서 뭐 선행을 갈 수 있죠, 이마필이. 안쪽 2번 게이트에 또 안토니오 기타 보니까 선행을 가도 할 말은 없는데 뭔가 조금 지구로는 많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3번 리커버리 탑도 괜찮은데 만나면 김종준 기수는 아직 많이 어려서 또 이게 발주가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걸음을 뛸지 이번 끝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4번 썬오브 썬더가 주행검사를 괜찮게 받았죠. 발주시 옆에 있는 말이 붙자 좀 놀라는 기색이 있어서 김동수 기자한테서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혼자서 뛸 때는 상당히 잘 간다고 합니다. 혼자서 조교를 해보면. 근데 이 병합을 한다든가 뭐 어떤 말에 붙이면 마필이 못 뛰는 거예요. 아직은 뭐 많이 다듬어지지도 않은 상태고 좀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조금 똑같은 거야. 내가 막 헬스장에서 막 운동하고 있는데 막 낫이 있고 막 타이즈 딱 입은 남자가 몸 이따만한 애가 와갖고 내 옆에서 막 운동하면 기죽어서 막 집에 가고 싶어. 내가 그거 보고 우욕이 생겨갖고 막 같이 막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그런다고. 말도 똑같아. 뭐 말이라고 뭐 틀리겠어. 생각 있는 애들인데. 안 그래? 내가 진짜 못 빠지게 뛰고 있는데 옆에서 막 근육 이따만한 애들이 와갖고 다 잘 뛰면 키가 좋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선호부 선더는 뛸말일 것 같아요. 걸으면 나올 수 있는 마필인데 약간 겁이 많다는 게 조금 단점이고. 5번 매니스탠드는 박경현 교수는 뭐 열심히는 뛴대요. 저기 때문에 열심히도 뛰고. 근데 약간 다리 쪽이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신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보면은 별다른 추지를 하지 않는데도 자세가 괜찮아요. 이쁘고.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싹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매니피 새끼더라고요. 좀 매니피 새끼들은 다 좋은 것 같아. 6번마 파워는 아니고.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4번, 5번, 7번, 8번, 12번. 4, 5, 7, 8, 12번. 이 5마리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는데, 과연 어떤 나필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아예 공격적으로 8번만 무도를 놓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딴 걸 별로 놓고 싶은 게 없어. 아니, 믿음이 안 가, 씨. 4, 5, 7, 8, 10인데, 하나같이 믿음이 안 가. 그래서 차라리, 에라 모르겠다 싶어갖고, 나 8번 무도를 놓고 한번, 내용 좋으니까. 그래 볼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현장에서. 신마들이니까, 현장에서 뭐 컨디션이 어떤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막 흥분하고, 땀 흘리고 하는 마필들이 있으면, 일단 그 마필은 제외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내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그래도 8번만 무도는 관심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의 1000m. 12번의 마필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마필은 이번만 땡큐마다. 지난번에 외곽이었어요. 선행을 실패하면 불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행 엇비슷하게 가죠. 역시나 뭐 경합에 나서면서 막 지랄 연병을 하고 탔는데도 불구하고 입상권을 지켜냈습니다. 이거는 못 뛴 걸음 아니에요. 그렇게 경합을 했는데도 그렇게 탔으니까 이번에는 뭐 하늘이 도와서 이번 게이트를 받았는데 뭐 안토니오가 용서가 없죠. 뭐 선행 가겠죠. 선행을 간다면은 뭐 입상권 한자에는 가장 유력한 나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일단은 실버 홈커밍과 고마 빅프로가 뭐 4번, 9번, 7번 4번 초동보배, 고마 빅프로, 실버 홈커밍 이렇게 마필이 팔릴 것 같아요. 일단 4번 초동보배는 지난번에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마필 교령우라든가 박차오로 이런 마필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 뭐 발주도 그랬고 잘 따라가기만 했어요. 근데 의외로 직선 한 발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효정 기수를 만나봤는데 네, 김효정 기수가 했던 얘기는 저만 알고 있는 걸로 제가 말씀 못 드리기 그렇고 하여간 김효정 기수가 조기를 했는데 이혁 기수가 올라왔어요. 이건 뭐 내부적인 좀 사정이 있겠죠. 아무래도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뛴 걸음만 놓고 온다면은 2번, 4번 한방막건으로 끝이 나야지 정답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 역시 그걸 공략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겠고. 그 빅프로는 차분하게 참고 타니까 한 발이 있어요. 데뷔전 때 모습 보면은 나쁘지는 않고. 25번 피렌체일이 문제죠. 이게 아마 깽판을 칠 겁니다. 우리 옥성이 형이 이런 말하고 참 깽판을 잘 치는데 결실은 직선주로 해서 급배사를 해요. 빡 하고 나가니까는 이제 야 이거 문제 있다. 뭐지? 재결실에서 재검 받아라. 재검을 받았는데 삐지는 모습은 없고 재검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발주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 주행검사 모습과는 정반대로 발주 기타가 상당히 빨라서 2번이 나가면 아마 김옥성 교수가 10번이 바로 붙을 여지가 있어요. 얘 때문에 개피를 보는 마필이 바로 실면 홈커밍이죠. 선두권의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데 피렌체일 때문에 모래를 다쳐 맞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걸음은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의 끝걸음은 좀 묻어지는 맛도 없잖아 있어서 조금 걱정은 돼요. 홈커밍이라는 마필이 전개를 따라가는 전개 세 바퀴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만 그런 불안 요소가 있고요. 15번 피렌체일은 그래도 되느냐?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라가다가 또 퍼질 것 같아요. 검증돼봐야 될 것 같고. 심화 갈립은 좀 주행 불량기가 너무 심하죠. 이 마필도 4코너에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출정 정지 2개월을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조교사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요 갑작스러운 상황? 그런 게 놓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악격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조교 때라든가 주행검사 때 그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닌가. 이거 한 발에 분명히 한 발에 있는 마필입니다. 실버 갈립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만 땡큐마더를 충분히 인정을 해도 4번, 9번, 11번, 12번 이 네 마리 마필 안에서 때리고 맞히는 막건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다 인기권이에요. 주력 한방 막건이 이제 어디로 때리냐가 중요한데 지금 마음으로서는 시우마 갈립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왜 3번 초동보배라든가 이런 마필을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못 드리느냐? 내가 먹고 살라고.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 이 말들이 뭐 마주님이나 조기사님 다른 분들의 귀에 들어가면 서로가 입장이 난감해지니까 조금 더 풀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알려줬잖아. 이번만 땡큐마더. 얘는 왔어 그냥. 상경주. 이번만 땡큐마더. 요거 하나 잘 얻어 가십시오.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마. 다쳐.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300이고요. 자, 한다그래 서울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하는데 현장 가시면 아마 오바마 미스겔라가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잡아먹었죠. 블랙제퍼의 미스겔라. 승부처로 가서 9.3배짜리 한 방으로 찍어 먹었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제가 딱 좋아하는 배당이거든요. 9배짜리.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처 삼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선행력을 발휘하니까는 뭐 걸음이 좋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약간은 좀 무뎌지는 걸음을 가지고 있었고 1300이었기 때문에 1300을 처음 도전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뛰었다고 한다면 못 뛴 걸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 미스겔라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지난번에는 부진했지만 그게 다 내용이 있더라고요. 왜 부진했는지 그리고 왜 못 뛰었는지 이 내용들을 알고 나니까 아 그래서 못 뛰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 불안했던 요소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상태로 나와 있고 마필의 상태도 이번 경주만큼은 변화가 확실시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은 이번 4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거고요. 오마 미스겔라를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오마 미스겔라보다 의지가 조금 더 좋은 마필. 과연 그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대건의 음성 정보에서 사가시면 됩니다. 문자 정보 신청하셔도 좋고요. 무통장 문자 신청하셔도 좋고 뭐 공유권 문자 신청하셔도 좋고 음성 정보 들으셔도 좋고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한대건의 이 숨은 마필, 이 숨은 보배 같은 마필을 사가십시오. 자, 한대건 서울경마 4경주에서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1300m고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6번 블루 파이어, 레드 파이어, 블루 파이어. 요즘 박명수가 안 보이죠? 사고 쳐갖고. 어쨌든. 블루 파이어는 노내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놓고 할지는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편성은 개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경주야, 이 경주는. 이렇게 뭐 이렇게 뚜렷하게 혼전하고 볼 수 없고. 일단 안쪽에 있는 1번은 K존. 지난번에 이것도 주력 한 방으로 때리면서 적중에 성공했었죠. 그게 답니다. 동화타고 56km 달고서 따라가서는 택도 없어요. 이 마필은 능력 자체가 없는 마필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오죽했으면 13전 만에 한 번 입상했겠습니까? 그냥 지난번에는 게이트 1번에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 버틸 수 있다. 왜?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김효정 기수는 능력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난 이거 하겠다. 이거 놓고 때리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왜? 이게 편성이죠. 전개고. 다시 한번 지난번과 똑같은 1번 게이트 2점을 가지고 왔으니까 얘가 선행 갈 수 있어? 택도 없죠.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6번 블루파이어가 뭐 짠 겁니까? 당연히 빠르죠. 블루파이어만 빠릅니까? 바람이 있어서 빠르지. 그러니까 얘가 선행을 갈 확률이 99.9% 없습니다. 머리를 다 쳐맞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뛰어요. K존은. 그래서 어떻게 뭐 우여곡절 끝에 얘가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경주만큼은 이 마필이 팔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우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근지러워? 몸이. 아, 시작. K존. 인기만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3번만 금빛 사냥은 매번 올라와요. 매번 그 타령이죠. 뭐 바람의 미소도 뭐 지난번에 편성 때문에 온 거긴 한데 뭐 직전 편성이나 지금 편성이랑 뭐가 다릅니까? 더 약하지. 안 될 것도 없고. 초원여전사는 문정규 기수가 잘 탔죠. 참고 딱 한 발 쓰니까 올라오는 걸음인데 그 정도는 뛰는 마필이고요. 우승마차는 전격적으로 황선동 기수에서 김태형 기수로 바뀌었어요. 뭐 황순동 기수가 워낙에 잘 타왔던 마필인데 이상할 정도로 무기력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됐고. 이 정도라면 우승마차 한 발도 통할 것 같은데. 시oma 브롬비도 나름 끝걸음은 보여주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듯한 조교패산이라서 찝찝합니다. 일단 이번 5경주는요. 1번마 K존이 뭐 얼마나 팔리든 뭐 대기를 하게 아주 개무시하겠습니다. 자, 6번, 5번, 6번. 일단 이게 한방막권입니다. 2변이 나온다면은 뭐 10번마 우승마차, 12번마 브롬비, 9번마 초원여전사. 9번, 10번, 12번 쪽에서 2번을 찾을 거지 1번마를 배팅하는 일은 제 사전에 없을 것 같아요. 5번, 6번. 일단은 현장에서 6번을 놓고 할 건지 이걸 결정해 보겠습니다. 5번, 6번 중심권에 놓으시고 한번 5경주는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000m고요. 이런 마리 마필들. 우리가 재미를 봤던 마필들이 많아요. 시우마 미사일 캔디도 지난번에 인기 꼴찌였었죠. 이거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으로 하셨다고 전화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19.3배 나왔죠. 그것도 인기 1위만 붙어서
제가 방송에 다 공개해드렸죠. 최영주 조교사가 미사일 캔디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더라. 많이 나아졌다고 하고 편성도 적절하다고 하니 이번 경주부터 관심을 반드시 가져라. 우리 현장에서 6번 놓고 했어요. 네. 적중에 성공을 했죠. 내 방송 잘 봤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원래 그렇죠, 뭐 이 바닥에. 그리고 못하면은 개 씹새끼 되고요. 아, 참 독특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원래 그런 일이 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개를 하는 놈이 미친놈인 거지. 네, 여러분들한테 미사일 캠 좋았다, 이거 한번 막건 한번 사보세요라고 내가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한 내가 미친놈인 거야. 좀 양심에 찔리면 문자 신청이라도 한번 해주고, 문자 신청 안 해도 돼. 너 깎아라 사 먹으라 하고 돈 붙여줘도 돼. 저 돈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저 돈하고 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돈 여자는 되게 좋아해요. 밝히고요. 씨 너무 세게 얘기했나? 어쨌든 미사일 캔디가 그러면 지난번에 네 말대로 왔는데 근데 지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얘기한 거야. 지금 5등급 승급했잖아, 얘는. 지난번에 우승도 뭐 쥐어짜고 왔는데 뭐 되겠어 이게? 안 돼. 팔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안 된다고. 그냥. 일반 기본이 캔디도 승급전이에요. 전혀 여유가 없었고요. 그냥 게이트 여건이 좋으니까는 쳐다보는 거고. 구모 위닝블레이드가 지난번에 대상경고 나가고 삽질을 했죠. 얘가 1300은 정말 1300, 1200은 개떡같이 뛰는데 1000m까지는 잘 뜁니다. 이 편성도 상당히 만났고, 근데 구모 위닝블레이드는 웬만하면 운충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후차권에서는 개판 5분 전이에요. 1번도 안 되지. 1번, 11번이 둘 다 승급전인데, 뭐 1번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한 40% 정도 있고, 11번은 아예 안 될 것 같고. 베스트 채플이 지난번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면서 버텼는데, 여유도 있었어요. 근데 부담량 4.5kg 올라가고, 선행을 낚아낼 수가 없죠. 위닝블레이드라든가 뭐 스피드 여왕, 이마필드도 선행력이 나름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가면 가만히 냅둘까? 경합에 나는 소지가 있어서. 이거 되게 불안한데, 오면 베스트풀도. 6번 유니스는 반복적인 바깥 기댐이 있어서 이 주행 제거를 받았는데 이 바깥쪽에 말이 있을 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능력은 큰 마필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근에 거리는 분명히 나아져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딱 한 발을 쓰면 의외로 6번 유니스가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할 때 기회를 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과 스피드 여왕은 이제 18초 동안에 빵빵입니다. 뭐 이게 아마 배당판에 나중에 바람이 불 것 같은데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 같고. 8번 쏜사 가치가 올라와도 할 말은 없죠. 혼자 나중에 한 발에 쓰는 마필이니까 고배당이고요. 10번 엘초이스가 문제예요. 이게 제가 강한민 조교사를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교사는 간단해요. 엘초이스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강한민 조교사님, 엘초이스는 이제 막 빛을 보려고 우승하고 이제 걸음 좀 보여줘야지 했더니 휴양 갔어요. 또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많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그 상태가 어떤 건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 할 거예요. 했더니 뭐 휴양을 그렇게 길게 갔다 왔는데 100%겠어요. 아주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실상 출마 투표장에서 이 뚜껑을 열어보고 제가 PDF를 받아보니 엘초이스가 상태가 안 좋아도 걸음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민 조교사도 엘초이스가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니까는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편성만 놓고 본다면 10분만 엘초이스가 안 되는 편성이 아닙니다. 다른 마필들이 개떡같이 뛸 여지가 상당히 있으니까.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위닝 블레이드도 뭐 아주 쌍대가이다라고 낚아낼 수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후차권에서 완전 개판 5분전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가 들어와도 할 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베스트 채플은 다소 좀 불안한 느낌. 오히려 따라서 한 발을 쓰는 6번, 8번, 10번 이러한 나필들이 조금 더 경주의 조건상으로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저 역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1번까지 한번 해볼까? 현장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깔끔한 마번으로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번 7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m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번 경주 때 너무 좀 아쉬웠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로 3번 꼬마 거센 마풍입니다. 아마 현장에서도 제가 뭐 큰 이상이 없다면 제가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한대건의 충막감은 아마 3번마 거센 마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뭐 체중이 막 한 50kg 불고 애가 막 뒷발질을 하면서 나한테 윙크를 한다면 내가 빼고 하겠지만 큰 이상이 없다면 3번을 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잘 적어놔. 내가 미리 공개해 주는 거야 이거. 3번만 거듭만 풀고 할 거고. 후차권도 뻔해요. 2번만 정상구죠. 4번 정글비터, 5번 머니제로, 6번 매직로드, 7번만 라온 시리우스. 나머지는 싹 다 지우고. 2번, 4번, 5번, 6번, 7번. 근데 이걸 다 가지고 가면 돈이 될까? 네, 안 되겠죠. 그 중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 그리고 2번이 기회인 마필. 그리고 택도 없는 마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고 한대관의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십시오. 한대관은 이경주를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잡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하실 분들만 들어주십시오. 한대관의 음성정보 많은 정치 부탁드리겠고요. 3번만 거센 마풍 놓고 한대관 이번 7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300이고요. 자, 한대관은 직전만 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8번만 레이몬드가 역시나 우승 후보 1순위다. 이 말에는 더 이상 털 달지 않겠습니다. 우승 후보 1순위고요. 후자권이 난타전 양상인데 가장 돋보이는 마필이 한번 행복스타예요. 지난번에 뜬금없이 1700 나와갖고 정말 뜬금없이 바닥을 그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선두권에 가담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안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리를 대폭 1300m가 줄였고요. 원래 뛰던 거리로 돌아왔고 마이너스 2.5km 감량. 또 안토니아가 주전공이 선행 아니겠습니까? 발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이번만 태왕신화 정도? 그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차하면 8번 레이몬드가 선행도 갈 수 있어요. 행복스타가 자신이 잘 뛸 수 있는 걸음이 선두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력한 선행 작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죠. 8번, 4번 8번이 아마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애매해요. 이번 태왕신화도 뭐 지난번에 김동수 교수를 만나보면 전개를 뭐 잘못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태왕신화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 하위군에서 쥐어짜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불안 요소가 없지 않아 있고요. 3번 타우러스는 정말 기대를 안 했을 때는 너무 잘 뛰었죠. 모래도 잘 못 맞고 막 밀리고 하는 마필인데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정작 기대를 많이 했던 지난 10월 7일 경주에서 인기말을 팔리고 여지없이 부러져 버립니다. 저희들은 뭐 퀴즈를 불렀죠. 103매니킨 헤들메이의 승부마권이었으니까 당연히 타우러스로 뒤로 돌렸고요. 이거는 이 마필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이후에 조금 주기가 길어졌고 경주의 조건은 비슷해요. 선입권에 따라가다가 모래를 좀 못 맞으니까 막판에 한 발을 딱 쓰면 되는데 언뜻 보면은 이것도 충분히 교전이 가능해요. 근데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죠. 박병일 조교사의 평가도 뭐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어쨌든 타우러스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는 인기권이다. 근데 정작 이 마필이 끝걸음 한 발을 더 발휘한다고 해서 이경주에서 입상을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6번 보니너라든가 오모 바리메 캠프는 워낙에 늦추입을 하니까 혹시나 한 발을 기대해보게 되는데 뭐 일본 아이메로도 마찬가지고 다 늦추입이에요. 너무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제대로 경주를 풀어나가지를 못해요. 자, 이번 8경주는 8만 레이몬드를 놓고 하겠습니다. 한동안이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3번 행복스타고요. 2번, 3번, 6번 이런 마필들은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을 하고 후차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배당이 있을지 몰라. 3복승식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한 경주. 자, 일단 3번마 구름왕자가 아주 돋보이죠. 3연승을 구가하고 있고 얘가 도입될 당시에는 저는 선행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평가를 솔직히 개인적으로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죠. 따라가는 전기에서 끝걸음을 발휘하는데
이거 선취입이 자유롭구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말상세도 좋았고요. 55.5kg로 부담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안쪽 게이트 2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편성도 약한 만큼 충막감으로 보여지고 7번호 가라가라가가 아마 최저 배당이 될 것 같아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뭐 잘 뛰고 있는 마필이고 뭐 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항상 제밥벌이를 했던 마필입니다. 강한민조 교사를 만나봐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번 우승 한번 해보려면은 꼭 고춧가루가 한 마리가 껴들어갖고 내가 우승을 못한다. 지난번에 백상군주였고 그전 경주에서는 영하말이라 이 마필 때문에 또 입상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가라가라가가 능력이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편성 만나서 한 발을 쓰는 와중에 얘도 쥐어짜고 있는데 다른 말들이 더 쥐어짜갖고 우승을 자꾸 뺏어갔죠. 편성은 뭐 해볼만 하고 상대도 약하니까는 3번, 7번, 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어차피 3번을 중심에 놓고 다 팔리는 그림이니까 저는 그 막권도 유력하다고 보고요. 8번은 대기상존도 참 별거 없죠. 마필이 뭐 뛰었다 안 뛰었다. 능력도 크지 않은 마필. 최약체 편성에서 2연승을 달리고 승급을 했던 경주였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릴 때 저희는 또 역시나 이거 제외하고 적중에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는 사이즈가 한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2연승 했던 말인데 어떻게 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이 마필이 뛰어왔던 편성을 보면 얘가 2연승을 했던 거는 편성 때문이지 능력 때문이 아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실력이 드러나고 있죠. 편성은 약한데 이 마필 자체가 좋은 마필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실용어 큐피데이트라든가 이번만 천하연구 특히나 이번만 천하연구는 지난번에 선입공 가담을 좀 무리하게 하고 나서 걸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박상현 교수를 만났을 때도 물어봤었는데 좀 페이스에 말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리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자기 페이스를 하나도 못하고 뛰었기 때문에 걸음이 이렇게 안 나온 거고요. 분명히 좀 이렇게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은 언제든지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천하연국이라는 마필이. 그래서 배당권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3번을 놓고 운영을 하되 7번 가라가라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2번 천하연국이라든가 7번 큐피트 데이트 이런 마필들은 방어막권 정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물론 8번 대기상존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마필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3번 놓고 한번 서울경마 구경주는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강도를 17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지난번에 선전했던 마필들도 괜찮아요. 3번만 원더풀 럭키는 이제 56.5죠. 뭐 중장을 타는 마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고 가다가 딱 한 발에 쓰는 마필인데 56km에서 올라왔을 때의 기록이나 뭐 53.5km에서 올라왔을 때 기록이나 똑같아요. 1분 52초 때. 그러니까 그 정도 기록만 뛰면은 요 경주에서는 해볼만 한 거죠. 부담 중량은 크게 문제 안 돼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8번만 엘리트 퀸이 가장 좋습니다. 김동수 기수는 마필이 타보면 이제는 막 끌려고 하고 이게 지금 컨디션이 좋아져서 느껴지는 그런 걸음? 그런 걸음들이 좀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가 가장 좋은 마필은 8번 엘리트 퀸. 이걸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빛깔랜드는 지난번에 마방에 이적하고 나서 이제 선행을 강탈하는 모습을 보고 꼭 굳이 그렇게 탔어야 됐습니까? 라고 강한민조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입도 예민하고 지성깔대로 뛴대요. 근데 그걸 못 가게 막아버리면 아예 안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가 선행을 가고 싶어서 끌고 나가버리면 기수도 가는 데는 타주는 역할인가 봐요. 그래서 버티면 좋죠. 뭐 어차피 이번 게이트에 선행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버티면은 뭐 입상이고 못 버티면은 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스터 터너는 끝거는 한 발은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늦발동해서 문제고요. 6번 인천 챔프는 매번 바람이 태풍같이 불고 있는데 과연 되는 건지 5번 메갈리오스도 좋죠. 지난번 경주 때 너무나도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저희들이 이 막권도 잡았어요. 메갈리오스의 막권도 잡았었는데 뭔가 마필이 발주가 안 됐을 경우의 수에서는 좀 덜 뛰는 경향이 있어서 부담량 56까지 올라가면 솔직히 부담스럽죠. 부담량 올라가지 말아야지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너무 잘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뭐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10번 파이널 SS는 지난번에 메갈리오스하고 뛸 때 마신차는 좀 있었지만 진로 좀 막히고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태 나쁘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정정희 기자 말하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크게 사이즈가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10경주는요, 8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십시오. 8번을 놓고 2번, 3번, 4번, 5번 4마리 안에서 공략을 해보겠고요. 뭐 6번도 팔리고 10번도 팔리고 여러 개가 팔려요. 그런 마피들은 나머지는 제외를 하고 8번 놓고 한번 이번 경주는 재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놓고 2, 3, 4, 5 스트레이트네. 아니, 이건 하나 더 있어야 되구나. 체크를 오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경마 제11경기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200이고요. 단거리에 11마리.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기에 가장 하이라이트 승부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정대로 멋진 승부, 최고의 승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4등급 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매지컬 초이스는 상태가 나아지고 있어요. 이거 대응사고 출만합니다. 이번 위니 어벌리언은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놓고 1번, 9번. 2번, 1번, 8번.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스포츠 월드배 경주 11경주입니다. 이번 다이아 삭스는 능력마죠. 10번 강원 챔프 순간망을 보내놓고 따라가만 전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검증해 봤어요. 1번 놓고 10번 드려. 10번 나 가온 챔프가 스포츠 월드배 가져갑니다. 일단은 체크해 놓으세요. 1번, 2번, 3번, 7번, 6번, 1, 2, 3, 6, 7. 제 더바가 승부에서 추천해드린 마건들이에요. 저는 요 마필 안에서 정리할 생각입니다. 1, 2, 3, 6, 7. 요 5마리의 마필이 한 자리 승부 맞고. 야, 그렇게 5마리 나도 얘기하겠다. 야, 어느 미친 새끼가 자기 승부 경주에 마법을 오픈하나? 저는 가끔 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충마 싸움이 될 거고요. 어느 마필을 놓고서 때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겁니다. 그 관건이 되는 마필을 한대건이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되는 마필이 있고 이 중에서 바람만 부는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내용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거죠.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번 11경주 최선을 다해서 승부해 볼 수 있도록 한대건 믿고 토요일 경마 이 11경주만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400이고요. 역시나 이어지는 승부처 11경주에 이어서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는데 일단은 뭐 실버 마스크가 뭐 압도적인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지난번에 1800m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게 이 정도로 마필이 걸음이 안 나온다면 휴양을 가지 않을까? 저는 쉽게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휴양을 안 갔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의심을 해봐야 되죠. 실버 마스크는 좀 의심이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놓고 이번 경기는 승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제가 들은 내용도 있지만 이 마필들은 기본적인 사이즈 싸움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2등급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걸음이 없으면 택도 없어요. 자, 그 걸음이 좋은 마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 의지까지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확인하십시오. 자, 한대건 이번 12경주가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가시는 길 발걸음 가볍고 가시는 길에 삼겹살 먹을 거 소고기 먹으라고 한대건이가 돈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승부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아주 마사의 돈 끝까지 빨아가십시오. 자, 이상으로 11월 17일 토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고요. 승부처 공지해드리면서 정리할게요. 4, 7, 11, 12 4, 7, 11, 12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 경마는 1경주와 4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도 녹화 잘 해놓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통장 문자 시청해주신 분들은 조금만 좀 서둘러서 한대건이 짜증 안 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하신다고 해서 제가 안 받지는 않아요. 고맙긴 한데 좀 빨리 해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경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